자, 여러분,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1쪽, 1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그림, 누구 그림인가요?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의 고종황제죠. 자, 고종황제의 모습을 한번 봐요. 우리가 드라마나 보던 그런 조선시대 왕의 복장인가요? 아니죠. 왕의 머리인가요? 아니죠. 머리가 엄청 길었어야 돼요. 길어서 황금 비녀 이런 걸 가지고 꽂고 있어야 되고,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죠. 맞죠? 자, 그러면 문화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미에서 온, 또는 뭐 아랍이래, 이탈리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면 문화가 변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문화 변동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하나는 내재적 변동이 있고 하나는 외재적 변동이 있어요. 자, 내재적 변동은 우리 저번 시간에 내재적 원인에 따른 거라고 보면 되겠죠. 내재적 원인이 뭐 있었어요? 그렇죠. 발견이 있었죠. 그래서 발명과 발견에 의한 변동은 내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재적 변동은 아까 우리 전파라는 게 있었는데, 전해져서 변한다는 얘기는 두 문화가 접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문화가 접해서 변한다라고 해서 문화 접해서 변한다, 접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재적 변동을 다른 말로 문화 접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문화 접변에는 자,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하나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에요. 자, 자발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제적 문화 접변도 있겠죠. 자, 자발적인 문화 접변은 말 그대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접해서 변한다면 그 접한 문화를 수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 수용이 용이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민이나 유학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 미국으로 이민 갈래. 나 미국으로 유학 갈래.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이민에 우리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강제적으로 연해주나 소련 쪽으로 이민 당했죠. 그거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아닌 스스로에 의한 이민 유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강제적 문화 접변,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 보면 될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전쟁이나 식민지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우리 직접 겪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6.25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맞죠? 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뭔가 강제적으로 힘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물론 안 죽으려고, 안 다치려고 막 빨리 변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죠. 저항운동, 거부운동, 복구운동,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중에서, 자, 고종이 머리를 저렇게 짧게 자르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단발령 때문이죠. 단발령, 누가? 일본 사람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털은 못 자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항했어요. 그렇게 저항이 심하니까 일본이 왕을 시켰죠. 왕 먼저 잘라라. 그래서 왕이 머리를 자르고, 내가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식 문화를 접해서 자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른 사람도 있었지만 끝끝내 저항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말모이라는 영화 봤나요? 윤계상하고 박해진 나오는 영화인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영화일 겁니다. 한번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도 보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말을 없애려고 하니까 저항해서 목숨을 내놓고도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문화가 접변하게 되는 내용에는 자발적인 거와 강제적인 게 있는데, 강제적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대응 양상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수용하는 경우는 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 괜찮네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빠른 수용과 빠른 정착,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 자, 문화의 구성 요소는 우리 조금 이따 할 텐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가 있어요. 물질은 물건,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비물질은 제도나 정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질이라는 게 조금 더 수용하기가 용이해요. 왜? 물건은 들어오면 우리 생활에 훨씬 더 편하게 바꿔준다는 게 금방 나타나니까. 근데 정신이나 사상 이런 것은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오던 어떤 고정관념들이에요.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물질보다는 물질 문화를 수용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경우 거부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문화 접변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부나 복고나 저항 이런 운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 자, 또 그림이 하나 등장했네요. 자, 첫 번째 이 그림, 뭔 그림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인천이 나와 있고, 이 풍속은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이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 차이나타운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 그대로 쓰죠. 맞죠? 그래서 화교라고 해서 또 이들의 음식 그대로, 이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화가 접했는데 같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자, 좀 이따 배워볼 거고, 자, 두 번째 인디언이죠. 자, 신대륙, 자, 북미에 있는 인디언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미국 가보면 이런 인디언들이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의 어떤 유럽 사람들의 뭐 복장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걸로 거의 다 바뀌었죠. 그래서 문화가 접해서 이런 변화도 나타나요.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자, 인도의 맥커리라고 나와있네요. 이 바로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어디 거예요? 미국 거죠. 미국에서 이 인도 하고 합쳐져서, 인도는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맥커리라는 음식이 만들어졌대요. 타이완의 주식이 쌀이래요. 타이완에서는 라이스라는 걸로 만들어졌대요. 아랍에는 이 사람들이 난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난하고 합쳐져서 아라비아라는 걸로 만들어졌네요. 자, 문화가 접했는데 이 접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맞죠?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문화가 접하게 되면 변해서 결과가 나타날 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크게 세 가지. 동화와 공존과 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동화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흡수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문화가 전파된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A라는 문화가 기존 문화라면 여기에 B 문화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A 국가의 사람들은 B 문화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청나라. 자,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이 만주족이 명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중국을 점령을 했는데, 그 명나라 문화가 좀 더 우수하다 보니까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문화가 전해졌지만 한쪽 문화로 흡수되어 버린 거죠. 맞죠? 이런 경우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인디언 문화. 자, 인디언 문화. 마찬가지. 자, 인디언들의 그 문화가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유럽의 문화가 전파되니까 인디언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리고 유럽, 미국식의 어떤 문화로 다 바뀌어 버렸죠. 자기 것은 없어져 버리고 정체성은 잃어버린다 보면 되겠죠.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대로 전파된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 공존. 자, 두 개 공존이니까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A 문화와 B 문화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자, 아까 우리나라의 중국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미국에 가다 보면 한인타운이라고 있죠. 코리아타운. 미국의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의 공용어는 두 가지죠. 영어하고 따갈로그. 필리핀이 왜 영어를 공용어로 쓸까요? 바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언어인 영어를 쓰고 그리고 그 필리핀 본래 언어인 따갈로그 이 두 가지가 공용어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화 공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화 융합이라고 나오네요. 자, 융합은 우리 퓨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퓨전은 섞였는데 전혀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결합하여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에 다른 문화 요소가 전해져서 제3의 것이 만들어지는 것. 사례를 든다면, 자, 흑인 음악이 있었어요. 여기에 서양의 악기가 전해졌어요. 자, 서양의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 데려갔었죠. 신대륙 이런데 흑인의 음악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서 재즈라는 음악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나라 전통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불교가 전해졌어요. 불교는 인도로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찰에 뭐가 존재를 하느냐면 산신각이라는 집과 칠성각이라는 집이 존재해요. 자, 사찰이라면 부처님을 모시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산신령이에요. 산신령이 부처님인가요? 아니죠. 칠성이라고 해서 7명의 성인이에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불교도 아니고, 맞죠? 전통신앙이 있는 이게 섞여서 나타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거 외에도 뭐 그리스 문화에 동양의 오리엔트 문화가 전해져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진 거. 그래서 전해져서 뭔가 다른 섞여서 제3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접해서 변했는데 그 결과로 크게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이렇게 세 가지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책의 122쪽에 보면 자, 그림을 통해서도 자, 문화 접변의 양상, 결과 나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